안녕하세요. 대우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HMM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정세 자체가 완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전쟁은 결국에 정치랑 엮여 있을 수밖에 없고 현재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영토에 합동 작전을 개시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 통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를 눌렀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해당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틀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든지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틀 남은 이 주요 일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면서 HMM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HMM의 수급적인 측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근 7월부터 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최근 들어서 매도 물량,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HM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현재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도 7월 3일 이후로 다소 꺾이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HMN 같은 경우 어쨌든 이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하반기 HMM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운임비를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정세적인 부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련된 전쟁 내용, 기사 내용 가져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항구 도시 에일라트를 목표물 정확하게 타격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저항의 축에 속해 있는 예멘 후티반군과 그리고 이라크 시아파 군인 이슬람 저항 세력이 이스라엘 도시 합동 군사 작전을 펼쳤다. 결국에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 계속해서 뭐 합동 군사 작전이니 뭐니 해도 핵심은 전쟁 리스크죠. 결국에 HMM 주가와 연결되는 부분이 이런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을 때 환율이 상승하고 운임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네 동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앞에서 이런 정치적인 일정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이런 기사 내용, 보도 내용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HMN 같은 경우 고부가 가치로 인해서 프랑스랑 일본을 눌렀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가장 많이 운송한 선사가 바로 HM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렌지는 냉동 냉장이 가능한 리퍼 컨테이너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 고부가 가치 화물로 인해서 선사들의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품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HMM이 이 부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익성 개선 그리고 주가의 부양과도 연결된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 4월 달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면서 HMM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 다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일단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둔화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발틱 운임 지수도 보게 되면 좀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론을 좀 말씀을 드렸냐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해운주 강세장을 이끌었다면 하반기에 발틱 운임 지수가 해운주 강세장을 이끌 수 있다. 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운임비 관점에서는 상하이 발틱 나누지 않고 모두 함께 테마로 상승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틱도 꺾이고 있고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틱 운임 지수가 아직까지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24년 하반기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좀 강하게 하락을 해주더라도 발틱운 지수가 상승하면 해운주 테마가 불면서 HMM도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철광석 가격을 살펴봐야겠죠. 현재 110불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좀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구간은 바로 120불 정도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발틱운 지수는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결국에 발틱이든 컨테이너든 운임지수가 강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해운주 전반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주가 역시 부양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철광석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2일이죠.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 중국의 무역 수지가 나오게 되고 또 소매 판매 결과값은 15일날 나오게 됩니다. 보통 무역 수지랑 소매 판매 그리고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좀 엮여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물동량이 증가를 하니까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상승에 대한 모습 보여줄 가능성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환율적인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고환율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바로 해운주이기 때문에 환율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뭐 상승에 대한 추세를 꺾인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1,400원 구간을 근접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해운주에 대한 2차 사이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요 통화국의 약세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정세가 악화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환율과 운임지수의 동향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시 가격적인 흐름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HM 같은 경우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진 않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 121선이죠. 121선에서 계속해서 좀 저항에 대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121선 구간에서 저항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6월 달에 형성이 되었듯이 이 21선 6월 달에 이 지지를 받아줬듯이 21선 구간에서는 최소 지지를 다시 받아주면서 상승을 해야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성 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HMM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